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개, 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먼저, 자, 건축법상 도로를 같이 봅니다. 도로는 현장, 그림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도로가 익숙할 때까지 개념적인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자,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은, 보행과 사람이 다녀야 되죠. 그래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돼요. 그때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보행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절대 요소가 돼요. 그리고 차량 통행은 이제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요소가 되니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여도 네, 보행만 가능하다면 건축법상 도로는 될 수 있지만 보행이 불가능하면은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어요. 네.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너비가 4m 이상,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는 예정도로도 포함이 돼요. 하나 했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산이죠. 그럼 이제 경사각도 산으로 올라갑니다. 경사각도가 크면은 자동차 다닐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지형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이라고. 이렇게 지형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에서는 너비가 3m 이상, 이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단 끝부분이 막혀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막다른 도로라 그래. 막다른 골목길, 막다른 도로. 자, 지행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에서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2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막다른 도로. 자, 막다른 도로는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이거 보여야 된다고. 자, 막다른 도로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막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끝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 너비가 일정한 너비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길이가 10m 미만이에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가 2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가 2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미만입니다. 35m 미만이면 너비가 3m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이면 너비가 3m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입니다. 35m 이상이면 너비가 6m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이 너비가 6m 이상이 나와야 네,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다른 도로는 네, 이렇게 그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너비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10m 미만은 2m 이상이니까 35m 미만은 3m 이상이니까 35m 이상은 6m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 도로 중에서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할 때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서 공고한 도로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죠.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건축법상 도로였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같이 볼까요?
자, 원칙부터 가져옵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다음 중 한 개 다음엔 그러하지 않다. 즉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예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어떤 관계여야 할까 이 말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너비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가 나 소유너비 4m 이상이 되죠. 그래서 20m 도로예요, 이게. 그리고 대지가 접하고 있어요. 이게 다 대지라고. 이게 또 대지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이 도로에 몇 미터? 그렇죠. 2m 이상. 이 부분이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기 가면은 위쪽에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데, 네. 여기는 건축물이 이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이 안 돼요. 근데 자, 여기다가 자, 보십시오. B급 침구만큼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해서 이게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만 확보되면 이 안쪽에 있는 대지도 건축물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는 최소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기 위해서 이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재난 발생 시 지진이 일어났거나 쓰나미가 밀려오고 나면은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도로 쪽으로 뛰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2m 이상을 접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합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2m죠? 한 사람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1m가 필요해요. 그럼 부부가 잠자고 있어. 쓰나미가 밀려와. 그러면 두 분이 손잡고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너비가 최소 2m 필요하잖아.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으로 했다고. 근데 만약에 1m만 접하면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난 발생 시 잠자는 아내를 남편이 깨우지 않고 혼자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손잡고 나란히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지. 다만 이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어. 주변에 담장이 없고 허들판이야.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리고 그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대지가 접하고 있다면 네,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라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러면은 재난 발생 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도로 4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네, 접하는 길이도 2m가 아니고 4m 이상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강화 봅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몇 미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도록 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연면적 합계가 공장은 3000제곱 이상입니다. 3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네, 2m 이상,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064 외우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2064. 단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일 때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기 때문에 공장은 3064 그렇게 보시면 되죠.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입니다. 자, 1번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정하는 절차. 지정 동그라미. 원칙부터 봅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이해관계자의 동의 줄 것이십시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도로를 지정한 절차예요. 그래서 자,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한 절차입니다. 도로의 지정. 자, 도로를 지정할 때는 절차가 되게 되죠.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여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가 지정될 수 있어요. 다르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를 하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 것입시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했거나 그리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도로는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지도로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을 하면 폐지 변경, 이번에는 도로를 폐지 변경합니다. 자, 도로의 지정이 아니고 지정된 도로의 폐지와 변경이에요.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 절차입니다. 자,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주의 보십시오. 주의. 지정과 달리 폐지 변경은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유념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폐지하고 변경할 때도 원칙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거소가 불명확해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십시오. 도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들을 폐지 변경할 때 모두 그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이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개 공지. 건축우선 공개 공지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대지에 전부 건축을 하지 않고 대지 면적에 금방 건축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건축하지 않고 공지가 생겼죠. 이 건축하지 않은 공지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된 휴식 공간으로 제공된 공지라고 해서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옆에 뒷뜰에 보면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여기에 벤치, 의자도 있고 그렇다고. 이런 것이 공개공지라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도로를 오가다가 누구나가 그 공개공지에 들어와서 휴식할 수 있죠? 이게 공개공지라고. 이게 시골 동네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공개공지 확보 지역은 이거야 되죠. 어떤 용도 지역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할까요? 그 공개공지 확보 용도 지역은 일준위와 상준위 그렇게 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서 건축을 건축하면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돼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된다고. 그리고 자, 이 네 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자, 어떤 건축물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될까요? 일단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로서 용도가 다음에 해당해야 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으로서 자, 판매 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 그리고 판매 시설 중에서 그 농수산물 유통 시설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판매 시설 그리고 운수 시설, 예를 들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 판매 시설, 백화점 같은 거, 그리고 숙박 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숙박 시설이니까 호텔, 특일급 호텔 전부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업무 시설, 63빌딩 같은 것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시설,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시설도 뭐 예술의 전당, 그리고
실용문화회관 등은 문화 및 집시로서 공공적보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법상 공공적보 대상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확보 면적부터 같이 봅니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출구십시오.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공적보 면적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 건축 기준은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설치해서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은 그 건축지역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1.2배 출구십시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의 1.2배 그리고 건축법상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건축법상 높이 기준의 1.2배를 완화해 주죠. 용적률과 높이 기준 1.2배씩 완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동안 문화 행사 등 반축 활동이 허용됩니다.